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TV의 기흥남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TV의 태양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양님. 안녕하세요. 기용남님. 2019 한국 시리즈 키움 대 두산의 경기가 두산의 4대0 스윕으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두산은 최근 5번의 한국 시리즈에 모두 진출하여 그중 3번의 우승을 거머쥔 명실상부한 왕조의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번 한국 시리즈 태양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결과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원사이드한 게임이었죠. 하지만 과정까지 차근차근 복귀해보면 일방적인 경기들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었고 역전과 재역전으로 오가는 흥미로운 게임이 반복된 끝에 두산 베어스가 2019 시즌 한국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패장 장정석 감독의 가을야구 용봉술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렇게 되면 승장 김태형 감독을 안 다룰 수가 없겠죠. 일단 왕조 건설에 성공했다고 봐야 옳을 겁니다.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성공에 3번이나 우승을 했으니 2010년대 후반이 두산의 시대라는 걸 부임하는 사람은 이제 없겠죠.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은 역대 3번째 기록입니다. 먼저 SK 왕조가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고요. 그중 마지막 2번은 이만수 감독이 이끌었고 당연히 2번 다 한국 시리즈에서 졌습니다. 다음은 삼성 왕조였습니다.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에 성공했었죠. 4년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5년 연속 통합 우승도 가능했는데 주력 투수들의 원정 도박 논란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삼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다름 아닌 김태형 감독이었습니다. 감독 데뷔 시즌부터 우승으로 시작해서 한 번도 한국 시리즈 진출에 실패한 적이 없으니 정말 화려한 업적을 가진 감독이고 단연코 명장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그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 조금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2% 부족한 왕조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이번 시즌 통합 우승을 계기로 이제는 완전히 명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독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김태형 감독은 굉장히 차가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측근들과 김태형 감독을 자주 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선수단과의 스킨십에 능하다거나 선수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강력한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휘어잡고 통제해서 완전한 컨트롤을 가져가는 유형의 리더입니다. 선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자신의 컨트롤에서 벗어나려 하면 심한 말이나 욕도 서슴지 않는 굉장히 거침없는 스타일이에요. 심지어 선수들에게 손을 대기도 하는데 가끔 TV 중계에 그런 모습이 여과 없이 나오면서 선수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여러 매체나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김태형 감독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저런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터프한 스타일이고 롯데와의 벤치 클리어링 상황에서 투수 같지도 않은 녀석이라는 발언은 그런 김태형 감독의 거침없고 직설적인 성향에서 왔다고 봐야겠죠. 팬들의 반응은 차치하더라도 현장의 야구인들에게는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유형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태형 감독을 좋아하는 야구인이든 싫어하는 야구인이든 똑같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은 김태형 감독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이건 팩트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은 김태형 감독만 할 수 있어요. 함부로 따라할 수도 없고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김태형 감독을 따라했다가 낭패를 봤던 감독이 하나 있었어요. 저런 스타일이 흔치 않은 스타일이고 말씀대로 자칫 잘못하면 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스타일인데도 저런 스타일을 따라했던 감독이 있다니 의외인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한화이글스의 한용덕 감독이었습니다. 한용덕 감독은 두산에서 투수 코치 및 수석 코치를 하면서 김태형 감독이 선수단을 통제하는 방법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걸 한화이글스 선수단 통제에 그대로 도입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배영수, 심수창, 박정진 등 베테랑들과의 엄청난 불화에 그 헌신적이었던 권혁도 두 손 들고 나가버리고 송광민 선수하고도 불화가 있었고 이용기 선수는 아예 대놓고 싸우다가 활동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선수들과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직도 팀 내에 불만이 팽배하다는 거죠. 선수단 전부가 화가 난 상태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말을 재치있게 잘하는 사람이 야한 농담을 하면 너무 재밌고 웃긴데 그 농담을 다른 사람이 어줍지 않게 따라하면 난리가 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죠. 그와 같이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도 어쨌거나 김태형 감독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이런 리더십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크게 화제가 되지 않은 것은
김태형 감독이 언론과의 관계를 아주 잘 유지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성훈 감독은 워낙 언론과의 관계가 최악이니까 별로 문제가 될 일도 아닌 것이 매일같이 대문짝만하게 보도돼서 팬들도 구단도 피곤해지는 거죠. 물론 언론과 관계가 나쁜 게 그분만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김성훈 감독을 다룰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네, 그 부분은 향후에 다른 꼭지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은 일단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 스타일이 굉장히 확고한 감독이고 그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죠. 예를 들면 올 시즌 초만 하더라도 한국 프로야구계에 메이저리그 광풍이 불었습니다. 키움의 장정석 감독, LG의 류중일 감독, NC의 이동욱 감독까지 대부분 감독들이 강한 2번 타자 이론을 도입하려고 한 거죠. 양상문 감독처럼 대놓고 오프너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선언한 감독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버드치 효과 이론이 유행을 탔어요. 너나 할 거 없이 어린 선수들의 부상을 걱정해서 어린 선수들의 이닝을 제한하고 관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김태형 감독은 이런 트렌드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어요. 항상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타자를 4번에 배치했고 전통적인 선발 야구를 구사했고 이영화와 한복주 같은 젊은 투수들에게 끝까지 풀타임을 맡기면서 버드치 효과 이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 듣고 보면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은 요즘 야구의 트렌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클래식한 스타일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김태형 감독의 야구가 두산 왕조를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김태형 감독이 옳았던 것으로 드러나죠. 이제는 거의 팩트로 자리 잡은 버드치 효과야 그렇다 치더라도 강한 2번 타자 이론과 오프너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자리 잡지 못하고 실패한 이론으로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선수풀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명타자 제도가 있는 아메리칸 리그 기준으로 8, 9번에도 타격툴이 있는 선수들이 배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기회들이 2번 타자에게 가장 많이 오게 됩니다. 반면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중심 타선과 하위 타선의 격차가 너무나 극심하거든요. 좀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타격툴이 없는 선수들도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꽤 많죠. 워낙 8, 9번이 약하니까 2번한테 가장 많은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4번 타자에게 가장 많이 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다 보니 강한 2번 타자 이론이 통용될 수가 없었던 거죠. 오프너 전략도 마찬가지인 게 오프너 전략이 통하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투수가 사람같이 막아주고 불펜 투수들도 사람같이 던져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프로야구는 선수층이 워낙 얇다 보니까 첫 번째 투수가 사람같이 던져주지는 않는 겁니다. 오프너 전략이 성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강한 2번 타자 이론이든 오프너 전략이든 굳이 시도해보지 않아도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실패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감독들은 선진 야구를 표방한다면서 메이저리그의 트렌드를 무리하게 도입하다가 모두 실패를 맛보게 됐습니다. 심지어 양상문 감독은 경질까지 됐어요. 물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강한 2번, 오프너, 발사각도, 잠시나마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칭송받던 전략들인데 김태형 감독의 야구 앞에서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김태형 감독은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죠. 일단 자신의 야구관이 확실한 것이고 둘째로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 야구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를 굳게 믿으니까 다른 감독들이 메이저리그 트렌드의 변화에 이리저리 휘둘릴 때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죠. 실제로 김태형 감독은 자신이 옳았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해 왔고요. 이 다음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데 불량 관계상 한번 끊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분량을 생각하면서 끊어가는 클라이맥스 TV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이맥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